네, 주간 종가공약 시간입니다.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수요일에 나왔던 주간 종가공약주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화면을 보시죠. AD칩스가 1월 17일 종가가 2,665원이었고요. 이틀 동안은 8.07% 상승을 했고 주간 최고가도 2,880원을 기록하면서 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누적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진로가 패였고요. 에코플라스틱 승, LG와 알티캐스트가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CJ대한통운 무승부, 한국컴퓨터와 넵튠, 사마콘데스까지 4연속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 최근에 K사인이 승을 기록했고요. 오픈베이스 무승부, AD칩스 승을 기록하면서 최근 성적은 승과 승이 좀 많았네요. 누적적으로 11전 3승 7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AD칩스도 주간 8%까지 상승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간략하게 리뷰해 주시죠. 네. 일단 AD칩스 같은 경우 이제 로봇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제 로봇 관련주 테마가 움직일 때 좀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수급이 유입됐다가 이제 좀 조정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또 다시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이게 변동성이 조금 큰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시간 대응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단기적인 수급 유입 이후에 좀 눌림목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물인터넷 성장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에 대한 매출 증가 기대감 있고요. 또 삼성전자의 시스템을 납품한 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의 로봇 시장 진출에 따른 수혜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렸었습니다.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차익 실현을 하셨다면 굳이 재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만약에 보유를 하시고 계시다면 그대로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고 오늘 재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으로 볼 때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목표가가 이제 2,95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절선은 이제 2,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그 정도 전략 그대로 유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목표가 2,950원, 손절선 2,500원 잡고 홀딩하셔도 좋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익 실현하신 분들은 대응하겠습니다만 기존의 목표가 2,950원 계속 유지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사물인터넷 시장의 성장 수혜 종목으로 언급했었던 AD칩스였고요. 자, 오늘 주간 공약주는 어떤 겁니까?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라는 기업입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컴퓨터, 그리고 TV, 그리고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필름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전방산업에 대한 영향이 중요한데, 지금 반도체 업황은 좋은데 LCD나 패널 업황이 조금 안 좋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패널 업황이 바닥을 찍고 올해부터는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업체에 좀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용 양극화 물질과 프린터용 토너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양극화 물질은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입니다. 그래서 전지의 충전과 방전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소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는 IT 소형 전지의 양극화 물질을 주로 공급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라서 전기차용 양극화 물질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삼성 SDI와 삼성 전기를 비롯한 역시 삼성 계열사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삼성 투자에 따른 수혜도 함께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는 대표적인 2차전지 수제 관련주로 각광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전기차 시장 포인트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의 지원 범위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요. 또 전기차의 충전소 보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전기차 상용화의 그동안 걸림돌이었던 게 이제 충전소였기 때문에 이 충전소가 대규모로 지어지게 된다면 전기차의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특히 중국이 대기오염 문제 때문에 환경 규제를 강력하게 진행을 하면서 2020년에는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100만 대를 넘는 상당히 거대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양극화 물질에 대한 공급도 증가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모 신소재는 작년 하반기 2차 전지 양극화 물질에 대한 증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 5,500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전형적인 전기차 성장 수혜주로서 분류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2형 필름 라인 증설에 따른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 작년부터 진행됐었던 약 80억 규모의 이형 필름 라인 증설로 올해 1분기부터 추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형 필름 생산 용량은 기존의 월 2,500만 제곱미터에서 월 4,000만 제곱미터로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코스모 신소재의 이형 필름은 초소형 고용량의 MLCC의 생산 공정용으로 활용이 됩니다. 또 디스플레이 필름 공정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형 필름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생산량도 2배 정도 확대가 되기 때문에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ESS 시장에 따른 성장도 기대됩니다. ESS 에너지 저장 장치죠. 이 에너지 저장 장치에는 LCO라는 리튬 코발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리튬 코발트가 그 정보 전자 소재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ESS에 좀 폭넓게 활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연간 이제 두 자릿수 대 ESS 성장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4차 산업혁명 관련주 움직이는 와중에 ESS 관련주 좀 모멘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코스모 신소재가 전기차에 이어서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따른 모멘텀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룸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복사용 컬러 토너에 대한 공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는 그 프린트용 컬러 토너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 토너는 흑백보다는 이제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동사에 어느 정도의 매출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산 규모는 연 2천억 톤 수준입니다. 지금 해외 60여 국에 굉장히 많은 국가에 좀 수출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수출국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수혜주고 국내 전기차 시장 확대 수혜 종목으로 코스모 신소재를 언급해 주셨고요.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다소 높은 것 같은데 실적은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실적이 전망되고 있는지요? 네, 그래서 개선되는 실적에 따라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아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이 한 3,1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15억 원, 당기순이익 85억 원 정도가 전망이 됩니다. 상당히 좋은 실적입니다. 그래서 전년 그 전년 대비 매출액 비해서 50%,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2배 정도 개선되는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16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17년, 2018년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소재 매출 확대로 또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올해 그 매출을 다시 한번 좀 뛰어넘는 성장세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매년 100억 수준의 꾸준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도 잘 도는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부채 비율은 이제 약간 높습니다. 300% 정도에서 형성이 돼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 연도 350% 대비해서는 소폭 낮아진 부채 수준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기준으로 이제 PER은 한 28배 정도, PBR은 4배 수준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밸류적으로 보면 약간 높은 밸류인 게 사실인데 지금 성장주로 분류된 섹터들이 평균 PER이나 PBR이 전체적으로 높다라는 부분 생각해 본다면 뭐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운 라인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매 시나리오 설정해 주시죠. 네, 코스모 신소재는 사실 아주 완만하게 그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동평균선을 완만하게 이제 타고 우상향 추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 반등을 시도했다가 후반에 이제 시장이 꺾이면서 약간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오히려 매수하기는 이제 좋아진 가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가 한 15,950원 정도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부터 이제 종가 정도까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이전 고점까지 노려보겠습니다. 18,000원 수준인데 이전 고점 약간 넘어서는 가격이네요. 그래서 그 가격대에서 이제 매물대가 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로서 잡아보시면 적당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선은 14,500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점이 좀 이탈되는 좀 중요한 가격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 전략만 뭐 잘 생각을 해주신다면 현재가에서 충분히 진입해서 좋은 수익 거둘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점이 높아가는 그런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 목표가 18,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 14,500원 준수해서 참고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AI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